야무지게 두툼하게 바르겠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좀 더 매끈하게. 이 제품 다음 시간에 소개도 해드릴 거예요. 이 연결 틈새에는 방수 크림을 한번 발라보려고 합니다. MB 본드에서 나온 방수 크림이고요. 굿이나 헤라, 스크래퍼 이런 걸로 다 사용하셔가지고 틈새를 메꿔주면서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한번 발라볼게요. 크림 형태의 방수제인데 진짜 외관은 진짜 크림 같아요. 근데 점도가 크림보다는 찐덕찐덕한 면이 있고요. 약간 무게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이 좀 빈 느낌은 아니고 어느 정도 밀도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비유를 해보자면 생크림과 단팥 그 중간 정도의 점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붓으로 두툼하게 얹어 놓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실리콘 헤라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 틈새 안까지 넣어준다는 생각으로 시공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주면서 눌러주면 틈새 안으로 쭉 들어가겠죠. 아이고, 너무 많이 덜은 것 같아요. 아까우니까 덜어서 다시 집어넣고요. 주변을 조금 정리를 먼저 한번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싹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르면 시공이 끝난 거예요. 채우면서 발라준다는 생각으로 시공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시공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양을 좀 잘 맞춰서 낭비를 최대한 좀 줄일 수 있게 한번 시공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크림 방수제는 처음 사용해 보는 거라서 점도나 시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는 않아요. 전에 보여드렸던 시럽 하이드로스탑 같은 경우에는 점도나 이 꾸덕함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끈매끈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또 매끈매끈한 걸 사용해 보니까 양 조절이 처음에는 조금 잘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마지막으로 실리콘 헤라로 제가 마무리하려는 이유는 틈새 사이로 이렇게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크림 방수는 도막을 형성하듯이 이렇게 덮어주는 시공 방식보다는 이 틈새 사이로 밀어주면서 좀 채워주는 그런 시공 방식이 맞는 제품이거든요. 눌러주면서 빈틈으로 집어 넣어주려고 이 헤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지붕 연결 틈새에다가 방수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지붕재가 서로 덮이면서 자연스럽게 물을 차단해 주는 건데 왜 굳이 여기다가 제가 방수 처리를 할까요? 이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지붕재 사이로 제가 물을 인위적으로 집어 넣고 있는데요. 밑에서 보시면 물이 바로 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고압 세척기로 밀어 놓기 때문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물을 세게 밀어내면 물이 안 새는 게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착하게만 내리지가 않습니다. 태풍이 불면 정말 세게 비가 들이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고압 세척기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전혀 가정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굳이 이 테스트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비가 왔을 때도 이 옆에서 새는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 지붕이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잘 덮여 있으면 이렇게까지 새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물려있는 부분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물려있는 게 한 여기까지 와가지고 2칸 정도 안전하게 덮어줬으면 이 틈 사이로 아무리 물이 들어간다고 해도 한 번 더 덮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다가 흘렀을 텐데 이렇게 조금 덮어주고 있으니까 이 사이로 비가 싹 들이치면은 안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로 조금만 붙어 있다고 해도 얘가 야무지게 밀착이 돼 있으면 아마 비가 새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붕재가 그렇게 완전하게 딱 밀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밟아보면 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완전하게 딱 밀착이랑 고정이 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유격이 있는 상태에서 진동에 의해서도 흔들리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흔들리고 움직이면서 틈 사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물이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슬레이트 지붕만 그런 건 아니고요. 뒤에 보이는 저런 샌드위치 판넬로 된 지붕에서도 지붕재 사이 연결 부위에서 비가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판넬 지붕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야무지게 잘 이게 고정이 되면서 밀봉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진동이나 태풍이나 혹은 구조재 수축 팽창이나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그 틈새가 점점 벌어지고 유격이 생기면서 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비가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부분에 제가 보수도 많이 해봤습니다. 오래된 곳들은 확실히 이렇게 발로 밟아보면 유격이 느껴져요. 이 MB 탄성 방수 크림은 말 그대로 탄성이 정말 좋은데요. 탄성은 고무처럼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이잖아요. 근데 저온 탄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영하의 저온에서도 얼만큼 탄성을 유지하냐, 이걸 뜻하는 건데요. 방수제들은 고온에서 탄성이 정말 좋아요. 따뜻하기 때문에 탄성이 잘 발휘되거든요. 근데 추우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겠죠. 그리고 작은 충격에도 잘 깨질 거고요. MB 탄성 방수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저온 탄성이 뛰어나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영하 20도에서도 탄성이 유지가 됩니다. 실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방수 크림 제품들이 고온에서는 탄성이 잘 유지가 되지만 저온에서 이 탄성이 유지가 안 돼서 깨지거나 부서져서 방수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이 저온 탄성이라는 개념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 같아요. 크림 방수의 접착력과 탄성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크림 방수를 발라놨던 곳이고요. 마르면서 투명 액체를 좀 띄고 있고, 일단은 이렇게 막 휘고 움직여도 강화가 조금 덜 됐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막 움직여도 부서지거나 이런 게 없이 말 그대로 고무처럼 야들야들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거는 절단된 벽돌에 방수 크림을 넣어서 붙여놓고 경화를 시킨 상태인데요. 접착력이나 탄성 이런 걸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일단은 한번 힘을 줘서 얘를 뽀개 보겠습니다. 끈적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접착력을 판단할 때 이렇게 쪼갰을 때 어느 한쪽만 묻어있다는 건 그만큼 접착력이 좀 안 좋다라는 건데, 균일하게 양쪽으로 다 묻어있고요. 힘을 줄 때 보셨듯이 끈적하면서 치즈처럼 쭉 늘어나는 걸 보셨죠? 그게 그만큼 탄성이 있다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고 코너 부분에도 실리콘 대용으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헤라로 푹푹 떠가지고 쓱쓱 문질러주면 균열 사이로 침투도 시키면서 어느 정도 막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기초 보수용으로도 아주 사용하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완료했는데요. 비가 안 새야 되겠죠. 네, 안 셀 거예요. 이 영상이 정상적으로 나간다면 방수 처리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나가는 걸 거라서 확실히 방수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붕 이음 틈새에서만 비가 새는 게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방수 처리했던 이 못 박은 자리, 이곳에서도 비가 많이 샜기 때문에 방수 처리를 이미 해줬고요. 기본 방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다 까낸 다음에 밑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고, 여기는 플렉스 몰탈이라는 방수로 방수 처리를 또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균열이 많이 있어요. 이런 균열 사이로도 다 비가 침투해가지고 비가 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바우어 시멘트나 시럽, 방수 크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 방수 처리를 해줄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못자리 방수를 하면서 이 크림 형태의 방수제와 이 시럽의 방수제가 어떻게 작업성이 좀 다른지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물론 시럽이 좋다, 방수 크림이 좋다 이런 의도로 비교해드린 게 아니라는 건 잘 아시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틈새 방수도 시럽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또 방수 크림으로 보여드리는지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시럽은 특유의 꾸덕함과 이 점성이 있어가지고 두껍게 보호막을 형성해 주듯이 작업하는 거는 사실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올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라서 작업을 해도 이렇게 막을 형성하면서 방수를 해주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히려 시럽이 꾸덕꾸덕하고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수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방수 크림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럽 같은 경우에는 이 틈새로 이렇게 집어넣기가 조금 작업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막을 형성해 주는데 적합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방수 크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떤 막을 형성하는 기능도 물론 있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틈새에 집어넣으면서 작업을 하기에는 방수 크림 정도의 점도가 더 적당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지고 보면 두 개 다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점도에 따라서 좀 특성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틈새 시공에도 방수 크림을 사용해도 좋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가장 특화된 제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틈새가 막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잘하게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좀 넓고 고르게 커팅을 좀 해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이 크림 형태의 방수제가 가장 좀 최적화된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밑부분 같은 경우에도 흙으로 돼 있어가지고 연결 부위나 중간중간에 빵꾸 나고 균열이 생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방수할 때 시멘트 같은 거를 덧바를 수도 있고 시럽 하이드로 스탑으로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크림 형태로 그냥 좀 팍팍팍팍 이렇게 한 번씩 발라주기가 정말 최적화된 그런 정도 아닐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발라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전에 이제 시럽으로 한번 발라봤던 곳이고 제가 지금 이런 부분에 크림 방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시럽도 물론 훌륭하게 방수가 될 수 있지만 시럽은 또 두툼하고 강력한 막을 형성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크림 방수제는 이렇게 침투시켜서 구멍을 좀 메꿔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툼하게 떠서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구멍 사이사이로 침투가 되기 때문에 방수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팅을 하고 싶을 때는 두툼하게 얘를 만들어 주시면 또 이 나름대로도 막이 형성이 되거든요. 시럽 하이드라 스탑 위에도 덧방 시공이 가능하고요. 방수 크림을 사용한 곳에도 시럽 하이드로 스탑을 덧방하셔도 되고 페인트 덧방도 가능하고요. 지금은 크림처럼 이렇게 하얀 색상을 띠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굳으면서 투명으로 바뀌거든요. 물론 이렇게 두툼하게 칠해진 곳은 완전 투명으로 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얇게 칠해진 부분들은 거의 다 투명하게 색상이 변합니다. 이런 데 보시면 지금 흘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점도가 시럽만큼 그렇게 꾸덕한 건 아니라서 많이 칠해진 부분들은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서 정리를 한 번씩 좀 해줄 필요는 있어요. 하루 정도 지나면 이런 현상이 좀 생기는 곳이 생기는데요. 너무 두툼하게 발랐거나 안으로 야무지게 밀어넣지 못한 부분에서 이렇게 좀 구멍 같은 게 생기죠. 이런 데를 한 번 더 보고 이런 것이 생기면 한 번 더 보수를 해줘야 돼요. 조금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이 MB 탄성 방수 크림은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와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곳에 방수 크림을 발라줘야 될 경우에는 말통이라고 하는데 16L짜리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균열이 조금씩 있으면 이렇게 큰 거는 필요 없잖아요. 그런 곳에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도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상황에 맞게 사이즈를 좀 선택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시럽 하이드로 스탑보다는 꽤 저렴한 편입니다. 이 용량으로 따져봤을 때는요. 하지만 시럽은 시럽 나름대로 또 사용처가 있고 내구성이 강력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방수제를 잘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방수 크림은 이런 짜잘한 균열이나 이런 틈새들을 침투시키면서 쉽게 발라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